안녕하세요. 신중 박중의 신유순 공중교사입니다. 박지미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과목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오늘은 네. 2차 1교시 네. 이제 중개사법과 네. 공법 이렇게 두 과목을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이 중개사법과 공법의 좋은 팁들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이제 해야 됩니다. 좋아요.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과목부터 할까요? 요즘 네. 사실 가장 핫한 과목이 중개사법 같아요. 맞습니다. 예전에 중개사법은 사실 점수를 주는 과목이다라는 인식이 조금 있었는데 네. 그게 작년을 기점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는 네. 중개사법도 만만치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사법 공부하는 꿀팁 이제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개사법 하면은 그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정확하게 외워야 된다.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빨리 풀어야 된다. 맞습니다. 중개사법은 공법과 같이 시험을 보는 과목이기 때문에 빨리 푼다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 중개사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팁이 없을까요? 라고 했을 때 신박한 팁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썼던 방식이고요. 어떻게 썼냐면요. 외우는 것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요, 결격사유, 금지행위, 3년에 3천만 원, 1년에 1천만 원, 그 다음에 과태료, 이와 같은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외워야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때 우리는 두 문자도 쓰고요, 아니면 남들은 암기 코드를 만들어서 외우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시험장에 가서 어떤가요? 그 문제들이 막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금방 조금 전까지 알고 있었지만 이게 뭐였지? 헷갈릴 수 있고요. 잘 그걸 생각해내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또 빨리 할 수 없을까라는 방법에서 저는 시험이 시작하자마자 시험지를 받고 시작하자마자 그 여백에다가 제가 금방 얘기드렸었던 결격사유 금지행위 3년에 3천만 원, 1년에 1천만 원, 그 다음에 과태료까지 빠른 시간에 제가 외웠던 것들 씁니다. 한 2분 정도 동안 시험 문제 안 풀게 그것만 씁니다. 이제 2분이 흘렀네요. 그러면서 시험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제가 썼던 데서 나오면 퀴즈를 부르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제가 썼던 걸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맞히기 하는 겁니다. 이제 맞히기죠. 제가 2차 시험 봤을 때는 그 제가 썼던 데서 10문제 정도가 시험지에 나왔었고요. 그 10문제를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저는 진짜 5분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5분, 앞에 2분 해서 7분 동안에 10문제를 풀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었고요.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그 10문제를 하나도 실수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써놓고 찾았기 때문에 실수 없이 10문제를 맞았다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올해 시험에서도 이런 것들을 활용하신다면 좀 더 시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보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개사법보다 중요하다라는 얘기 못하겠지만 굉장히 좀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인 공법 과목, 특히 이제 공법의 고득점을 알리신 우리 박지민 중개사님을 모시고 공법의 고득점 그 중요한 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공법 공부만큼은 조금 이론 중심으로 학습이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공법의 양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공법의 양을 줄이는 것이 사실 시험의 핵심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공법의 양을 정하는, 그러니까 범위를 정하는 기준은 단원별 기출문제집을 활용을 했고요. 네. 단원별 기출문제집을 보면 매년 출제되는 것, 2, 3년에 한 번씩 출제되는 것, 그렇죠. 4년에서 5년에 출제되는 것들로 이제 조금 주제가 분류가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저는 이론서 공부를 했어요. 이제 사실 공법은 문제만 익힌다고 되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내용의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 주제에 관련한 이론을 정확하게 다 아셔야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체를 담당자들은 그 1년에서 5년 사이에 출제 빈도가 높았었던 챕터들만 모아서 그 이론을 공부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공부해야 되는 범위가 추린 범위를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공부를 하시려고 딱 보시면 양이 한 50% 정도로 줄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나 많이 줄나요? 네, 저는 실제로 이제 제가 추린 그 범위를 정확하게 공부를 해서 한 50% 되는 분량을 정확도 있게 학습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거를 정확히 구분을 했기 때문에 그 사실 양이 많기 때문에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자체가 양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절대적인 시간 안에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요 50% 줄인 이 방법이 저는 조금 합격할 수 있었던 이제 노하우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큰 꿀팁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양이 너무 많아서 공부하는데 조금 난항을 겪으신다라고 하시면 이 방법을 조금 추천드리고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법의 체계도가 중요한 건 알겠어. 그렇지. 근데 왜 중요할까라고 했을 때 좀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체계도가 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려면 저는 체계도를 첫 번째 먼저 이해를 했어요. 네. 이해를 해서 이제 체계도에 이해한 이 체계에 살을 붙여가면서 외웠습니다. 네. 사실 공법은 대부분 외우는 거지만 이 체계도를 잘 이해한 상태에서 외우게 되면 이 외우는 속도의 가속도가 좀 붙어요. 그렇죠. 그리고 흔들림 없이 조금 외우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체계도가 뭐 이제 법이 국계법, 도계법,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결국은 다 법들이기 때문에 이 체계는 비슷해요. 이 체계를 한번 잘 다져놓으니 비슷한 부분들은 연계적으로 외울 수 있고, 그리고 다른 내용들 있잖아요. 이게 좀 특수하게 다른 내용들은 따로 체크하면서 외워서 문제를 풀 때 이제 조금 더 쉽게 외울 수 있었다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법 어렵긴 하고 왕도가 없긴 하겠지만은 나름대로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던 중개사법, 그다음에 공법 이와 같은 작지만 나름대로 노하우들 한번 참고하셔서 보신다면 올해 공인중개사 2차 시험에서도 분명히 좋은 성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그 이제 2차 2교시 공시법과 세법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좋은 팁들 가지고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 박중의 신유순 공인중개사 박지민 공인중개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 안녕.